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저번에 하던 멀티리더 세팅 스타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때 이제 만들어 놓은 스타일 그대로 갖고 있고, 자, MLS 쳐서, 자, 전에 만들었던 지시선 스타일 추가적으로 또 수정하면서 이것저것 해보죠. 자, 모디파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게 이제 리더 포맷이죠. 리더 포맷. 리더 포맷에서 이제 일반적인 선의 형태를 정해줬다면, 그 다음에 이제 리더 스트럭처. 리더 스트럭처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온 건 코스트 레인츠라고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항목이 맥시멈 리더 포인트다. 이거 이제 우리 멀티 리더 작성할 때, MLD 할 때, 나왔었죠. 옵션에서. 예. 찍어주는 점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리더를 작성을 할 때. 그래서 점의 개수가 기본이 2개. 2개가 이제 되는 게 첫 번째 화살표가 붙는 점, 두 번째, 한번 꺾이는 점. 그쵸? 랜딩 포인트를 찍어주는 거죠. 리더 랜딩 포인트. 랜딩 포인트 찍어준다. 라고 했는데, 개수를 늘리면 어떻게 된다? 선을 추가적으로 더 꺾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얘를 3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서 나가서 한번 작성을 해보죠. 자, 크로즈. 자, MLD를 하고, 자, 처음에 화살표가 붙는 에러우 헤드 점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잡아 당기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래 2일 때, 맥시멈 포인트가 2일 때는 여기서 이제 화살표의 각도를 정해서 내려놓으면 바로 글자를 작성하라고, 텍스트를 작성하라고 이제 M텍스트가 실행이 되는데, 땅 찍으시면 지금은 3개로 늘렸기 때문에 뭐예요? 한 번 더 찍으라고, 손을 한 번 더 꺾어라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점까지 찍어주고 나면 M텍스트가 실행이 되죠. 자, 작성하고 컨트롤 엔터 쳐서 끝내면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지시선을 작성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손을 더 꺾어줄 만큼 점의 개수를 늘려주면 추가적으로 더 꺾어서 작성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포맷이 지시선을 몇 번 꺾느냐 이렇게 해주면 되고,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2포인트만 찍고 작성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한 번 더 꺾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일 처음에 했던 옵션에서 했던 방식으로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이걸 세팅으로 잡는 게 아니라, 세팅으로 잡을 경우는 내가 계속 지시선을 작성을 하는데 계속 한 번씩 더 꺾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세팅을 하겠죠. 자,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들어갈게요. 자, ML S. 자, 다시 모디파이로 들어가서 다음에 있는 항목을 살펴보죠. 자, 다음에 있는 건 이제 퍼스트 세그먼트 앵클. 예, 이것도 이제 처음 작성할 때 나왔죠. 예, 자, 나왔던 건데, 첫 번째 선, 그러니까 화살표가 붙어 있는 첫 번째 지시선의 각도를 고정시킬 때 사용을 합니다. 고정시킬 때. 그래서 그때 설명을 했을 때 지시선은 기본적으로 60도 기반으로 사용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60도 기반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릴 때 그 60도가 맞춰져서 나왔으면 좋겠다, 작성됐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퍼스트 세그먼트 앵글에다가 내가 원하는 60도를 등록해주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 놓고 각도를 60으로 세팅을 할게요. 근데 여기 안타까운 거는, 여기 만약에 내가 좀 스페셜하게, 난 2도면은 다 11도로 다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 돼요. 여기 이제 딱 눌러보시면은 정해져 있는 각도가 있고요. 이 각도밖에 안 돼요. 이게 저는 원래 이게 리스트가 뜰 때, 리스트에서 기본 세팅으로 좀 몇 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스페셜하게 키보드로 쳐줄 수 있나? 해가지고 키보드로 쳐봤는데, 안 돼요. 안 되고, 여기 세팅링 값 돼 있는 값밖에 선정을 못 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저는 60도를 쓰니까 항상 60도를 세팅해놓고 쓰면 되겠죠. 자, 60도, 이렇게 첫 번째, 퍼스트 세그먼트 앵글 하고 나서, 오케이 하고 나가서 작성을 해보면, MLD 치고 작성을 하고, 자, 에로우 헤드 붙여주고, 그 다음에 땡기면은 어떻게 돼요? 마우스를 내가 어느 쪽으로 땡기든, 자, 기본적으로 각이 꺾이게 나오면 60도가 맞춰져서 나온다. 하지만 수평한 거는 작성이 가능하죠. 수평한 작성이 가능하고, 자, 위로 땡기면 60도, 이쪽으로 땡기면 60도, 이쪽으로 땡기면 60도. 근데 이게 이제 60도의 배수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수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작성을 마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면, 여기를 좀 확대를 해서, 자, 내가 이제 처음에
에로 헤드를 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한 것보다는 초록 노란색으로 갈까요? 노란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에로 헤드를 여기다 붙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평선 수직선 그려서 요렇게 60을 맞춰주는 거고, 아래로 내려갈 땐 요렇게 60을 맞춰주는 거고, 이게 이제 왼쪽으로 뺄 때는 이렇게 60을 맞춰주는 거고, 이렇게 60을 맞춰주는 거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어차피 이렇게 봐도 배수의 개념이죠. 배수의 개념. 배수의 개념으로 가서 한 번씩 꺾이면서 맞춰준다. 근데 이거 30도 세팅하면 30도도 잡을 수 있고 60도도 잡을 수 있습니다. 배수 개념도 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런 개념으로 이제 각도를 맞춰준다. 중지. 자, 그럼 이제 30도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아니, 15도로 바꿔서 해볼까요? 15도. MLS 가서 모디파이. 자, 15도로 세팅을 하고요. 오케이. 클로즈. ML D 작성을 하면 내가 이제 에러 헤드 붙여주고 수평 전개 되고요. 거기서 15도 되고요. 30도 되고요. 45도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못따기는 45도를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난 30도도 대응해야 되고 45도도 대응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15도로 세팅해 놓고 쓰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마우스 움직여가면서 이제 각을 잡아주시는 게 더 낫겠죠. 두 가지 동시에 쓴다. 아니면은 이제 멀티라인 세팅을 두 개를 해서 지시선용 못따기용 따로 일반 지시선용 따로 그렇게 60도 45도 따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던가 스타일 두 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살표가 붙어있는 에러 헤더가 붙어있는 선에 이제 각도를 결정해 주는 게 그 옵션이다 라는 거죠. 자,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세그먼트 앵글. 자, 세컨드 세그먼트 앵글은 이제 첫 번째 화살표에 있는 각도가 결정이 났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려지는 선의 각도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려지는 각도는 몇 도냐, 뭐 이제 30도다, 뭐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자, 얘는 이제 단 조건이 하나 있죠. 이게 이제 효과를 보려면 뭐 맥시멈 리더 포인트가 3개 이상이어야 된다. 2개일 때는 의미가 없다. 자, 3개일 때 한번 작성을 해보죠. 자, ML D 해가지고 작성을 하면, 자, 에러 헤드 찍고, 그쵸? 그 다음에 땡기는데, 제가 15도로 세팅했으니까 15도 기반으로 이렇게 꺾이긴 꺾이는데, 자, 찍고 나서 두 번째 점 하면은 얘는 0도, 30도, 60도, 이렇게만 된다. 이렇게만 된다라는 거죠. 땅땅땅땅땅.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점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A.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의 각도를 결정을 해준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우리가 MLS 모디파이 세그먼트 개수가 2개면 MLD 첫 번째 선 그려지고 이거는 그려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컨드 세그먼트 앵글은 반드시 맥시멈 포인트가 3개 이상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4개 하시면은 마지막 선은 각도 고정 못 하겠죠. 항목이 저거밖에 없으니까. MLS 그래서 모디파이 해가지고 내가 이걸 맥시멈 포인트를 4개로 늘린다고 해서 각도를 지정하는 탭이 하나 더 나오는 건 아니다. 즉 2개의 선 그리고 난 더 세 번째 선부터는 각도 고정 못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 자, 어찌됐든 저는 자 다시 2개를 돌릴게요. 요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퍼스트만 두고 세컨드는 꺼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이제 랜딩 세팅입니다. 랜딩 세팅. 랜딩. 자, 랜딩이라고 했는데, 자, 랜딩. 그때 이제 작성할 때 랜딩이 뭐냐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선이 나오고 무조건 수평하게 꺾이는 요 선 있죠. 요 선. 요 선이 랜딩이다. 요 선이 랜딩 선이다 라고 했죠. 이제 랜딩 기준으로 작성을 할 거냐 뭐 그런 것도 결정할 수 있었는데, 자, 요게 이제 랜딩이다. 저거에 대한 내용이죠. 저거 설정해줄 옵션이 옵션에도 있었어요. 랜딩을 사용을 안 할 거다, 사용을 할 거다, 막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해서 보죠. 자, 리더 랜딩 세팅인데 Automatical Include 랜딩이다 라고 하는데 얘를 딱 꺼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랜딩을 안 쓰겠다. 즉, 이 항목이 뭐예요? 그리고 옵션에서 봤을 때 랜딩을 사용할 거냐는 yes냐 no냐 두 개 있었죠. 예, 그 부분이죠. yes면은 얘가 체크돼 있는 거, 얘가 꺼져 있으면 no인 거 사용 안 한다. 그래서 랜딩 안 나온다. 자, 끄고 나서 보면 이렇게 바뀌죠. 랜딩선이 전부 사라져 버리죠. 예, 기존에 얘네들은 이제 같은 사양을 가지고 이제 한 거니까 바뀐 내용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작성해 보면 MLD 땅 찍어서 내려놓고 글자가 랜딩선이 안 나오고 바로 붙는다. 바로 붙는다 라는 거죠. 자, 다시 MLS로 돌아가서 자, 모디파이. 자, 그럼 이제 자, 얘는 이제 사용한다 안 한다, 랜딩선을 사용 안 한다 안 한다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건 대체 뭐냐? set landing distance. 자, 그리고 밑에 8 써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한다 yes를 했을 때, 옵션에서 yes를 했을 때, 그러면 랜딩선의 길이를 얼마로 할 거냐, 그걸 지정할 수 있었죠. 그 항목인데, 이게 체크되어 있고 8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MLD에서 예, 자, 요렇게. 그게 8로 돼 있으면 요 길이, 이 랜딩선의 길이가 얼마다? 8이다. 요 길이가 8이다. 이걸로 고정돼서 무조건 8로 맞춰서 나온다라는 개념이죠. 8로 맞춰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이상한 체크 표시가 하나 있으니까 그건 또 뭐냐인데,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set landing distance가 있는데, 얘를 끄면 그럼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얘를 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밑에 입력한 값으로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사라져 버렸죠. 근데 MLD 사라진 거냐? 사라진 게 아니고, 얘는 작성할 때 두 번째 점을 땅 찍어주면 물어봐요. 랜딩선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용할 때마다 랜딩선 길이를 다르게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꺼놓고 할 때마다 그때그때 입력하는 거죠. 여기 15인데 해주면 랜딩선 길이가 15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땅땅땅땅.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내가 랜딩선의 길이를 그때그때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 그 체크 표시를 꺼주는 거고, 만약에 이걸 켜놓으면 밑에다가 내가 입력한 값으로 그냥 고정적으로 랜딩선의 길이가 나와주는 거고, 그쵸? 내가 랜딩선의 길이를 항상 고정해 놓고 쓸 거냐, 아니면 사용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정해서 쓸 거냐, 그거를 해주는 게 이제 그 옵션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전체적인 사이즈를 이제 바꿔줄 때 얘기를 해요. 화살표도 커지고, 랜딩선의 길이도 길어지고, 글자의 사이즈도 커지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지시선에 관련된 모든 지수들을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바꿔줄 때 사용을 하는데, 스페시피 스케일이 체크가 돼 있고 지금 1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기다 입력하는 만큼 원래 지수의 배로 곱해서 사용을 한다. 자, 제가 얘를 2로 바꿔보면, 나가보면 전부 다 2배 커지죠. 전부 다 2배 커진다. 자, MLS.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고정적으로 사이즈를 키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나 지금 사이즈도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스케일이 큰 게 더 필요한데, 2배 큰 것도 따로 필요한데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1로 놓고 뉴를 하나 만드셔야죠. 그래서 얘의 사본을 하나 만들던가, 아니면은 여기 뒤에다가 얘 2배 큰 거다, 2다 라고 딱 하고 컨티뉴를 한 다음에 얘를 이제 2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모든 값은 그대로 카피돼서 왔으니까 스케일 값만 달라진 거죠. 지시선 2는 스케일만 2배로 커진 거다. 그래서 이제 지시선 2를 사용해서 저 스타일을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전체적인 모든 수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다 2 하나만 붙여놓고도 2배 큰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이제 거기 보면 추가적인 항목들이 더 있죠. 뭐냐? 어노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 멀티리더, 투 레이아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스케일, 멀티리더, 투 레이아웃은
솔직히 여기선 못 봐요. 여기선 못 보고 예전에 얘기했지만 배치라고 저 밑에 써 있는 저 레이아웃 작업을 갈 때 거기에서 관련된 건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거 실험해봤는데 레이아웃에서 효과를 어떻게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레이아웃에서 내가 이 모델에 있는 항목을 불러오는 뷰포트라는 걸 삽입하게 되는데 그 뷰포트의 축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사이즈가 바뀐다 라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는. 그런데 이제 거기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게 연관이 꺼져 있어야 된다. 연관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죠. 연관이 꺼져 있어야지 된다라고 해서 내가 연관을 끄고 만들어 봤는데도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뭐 때문에 동작을 안 하는지 저도 이제 공부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온 부분을 제가 검색을 잘 못하는 건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저 부분은 넘어가고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알게 되면 다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도 좋고요. 제가 다 학생들 수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모르겠고, 자, 언어티브다. 언어티브다. 이런 게 있죠. 언어티브. 언어티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상태 표시를 할 때 설명이 한번 나왔어요. 우리가 뭐가 있냐? 주석 축척이다. 주석 축척에 따라서, 내가 지정한 주석 축척에 따라서 글자의, 치수의 사이즈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글자의 사이즈라든가 치수들의 사이즈라든가 자동으로 바뀌는 걸 이제 언어티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주석 축척이다. 라고 하는데, 그 주석 축척의 값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사이즈가 변동된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제일 처음 어제 설명할 때도 얘기 한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었냐, 일단 얘는 지우고 지선2는 지울게요. 지선2는 뭐 내용을 확인했으니까 델리트로 지워버리고, 자 새로운 걸 하나 더 만들게요. 뉴 만들 때 뭐 물어본다? 어노테이티브를 물어본다. 어노테이티브. 요걸 체크해주고 만들면 주석 축척과 연동이 된다. 자, 그래서 카피 오브 지시선을 어노테이티브가 된 상태로 컨티뉴 해볼게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뭐가 체크돼 있어요? 어노테이티브가 체크가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노테이티브라는 거는 주석 축척이 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처음에 만들 때 저기서 어노테이티브를 체크해놓고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어노테이티브를 체크 안 하고 만들었어도 지울게요. 뉴를 하나 만들어서 지시선을 복사하는 걸로, 지시선을 복사해서 컨티뉴 체크 안 하고 만들었죠. 안 하고 만들었어도 얘를 제가 나중에 체크해주면 똑같이 앞에 이런 기호가 붙어 있으면 이게 이제 주석 축척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자, 어노테이티브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꼭 처음에 만들 때 그 밑에 있는 어노테이티브를 체크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사용하다 보니까 아씨 이거 주석 축척 연동됐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도 바꿔줄 수 있는 사양입니다. 자, 그래서 어노테이티브로 작성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네. 자, 그러면 이제 MLD로 한번 작성해보죠. 자, A 작성하고 컨트롤 엔터해서 끝내고 작성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보면 이제 여기 상태 표시를 보면 여기 있었죠. 이게 주석 축척을 제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주석 축척 값을 바꿔주면 1대2다. 바꿔주면 이 사이즈가 바뀌어야 된다. 근데 선생님 안 바뀌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이게 켜져 있어야죠. add scale to annotative object when annotation scale change. 스케일을 바꿀 때마다 추가해주겠다. 그 스케일을. 이게 켜져 있어야 돼. 지금 스케일 바꾸는데 추가 안 해줍니다라고 하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건 추가가 안 돼요. 얘가 체크된 상태로 해보면 1대2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그 전에 만들었던 애들은 어노테이티브가 아니니까 안 바뀌죠. 근데 얘는 바뀌었죠, 사이즈가. 그리고 얘를 또 1대4다 해주면 또 바뀌죠. 예, 이렇게 주석 축척에 따라서 바뀐다 라고 하는데 뭐 이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단점은 뭐냐? 주석 축척이라는 게 쌓인다. 그리고 이 지시선 하나가 사이즈를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3개 지금 3번 적용했죠. 제가 처음에 작성할 때 거 하나, 그 다음에 1대2로 한 번, 1대4로 한 번 했는데 그럼 얘는 4개를 갖고 있어요. 4개를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얘 선택해보면 알아요. 어떻게 나오죠? 첫 번째 사이즈, 두 번째 사이즈, 세 번째 사이즈 다 나오죠. 이 요소 하나가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냥 그때그때 변동되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게 아까 애드라 그랬잖아요. 애드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건데 이게 보여지는 게 얘를 바꿀 때마다 이제 그걸 갖고 있다가 이거에 맞춰서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노테이티브를 계속 추가할 때마다 지시선언의 용량이 커져요. 용량이 커져요. 이 주석 축적을 사용하면 이렇게 치수가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건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파일의 용량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용량 줄이기라고 막 그런 직원을 뽑는 회사 있어요. 캐드 파일 용량 줄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주석 축적을 리셋시키는 거예요. 쌓여있는 주석 축적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석 축적이라는 게 생각 외로 용량을 많이 먹습니다. 용량을 많이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부하를 많이 걸어요. 그래서 주석 축적이 너무 많이 쌓여있는 도면 같은 경우는 뭐 명령어 하나 실행할 때마다 버벅버벅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쓰지만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즈가 다른 치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스타일을 하나 따로 만들어요. 따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뭐 이게 개인의 취향이죠. 난 이렇게 그때 이제 저것만 바꿔도 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거의 주석 추적을 원하는 경우는 뭐냐면 한 개의 도면을 갖다 놓고 그때마다 스케일을 바꿔서 땅땅땅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하나의 도면. 근데 도면 폼이 하나인데 그렇게 사용할 경우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연동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도면 양식 사이즈 다양하게 하고 이제 한 파일 안에 100개 이상의 뭐 단품도를 갖다 놓고 그런 작업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회사에 할 때 용량 줄이기 많이 해봤지만 저 주석 축적 날려버리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저걸로 용량 확 줍니다. 부하 걸리던 것도 확 줄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저런 기능 난 필요하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 축적의 값에 따라서 연동되면서 이제 치수의 사이즈, 지시선의 사이즈가 자동적으로 변하게 할 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MLS 두 번째 탭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다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엔 세 번째 탭인데 이거는 다음 강좌에 해야겠죠. 이것도 해야 될 게 많아요. 해야 될 게 많은 것 뿐만 아니라 이거는 내용이 좀 되게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이제 문서로 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준비 안 하고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고 기억하지도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된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 탭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옵션에서 컨텐츠를 다뤄봤지만 m텍스트라는 항목, 글자를 작성해주는 항목이 있고 블록을 삽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 노는 컨텐츠가 없이 그냥 지선만 나온다라는 거니까 이건 간단하게 설명이 끝날 것 같고 두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게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또 요것만 가지고 컨텐츠만 가지고 두 개 강좌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